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증시는 오랜만에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는 조금은 회복하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빌런은 바로 마이크론. 어제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가 흔들린 거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잠시 깨고 내려왔다 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마이크론이 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전세계 반도체가 왼쪽에 보시는 이 차트처럼 하락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인플레에 따른 경기 악화, 경기 침체에 따른 PC,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은 3.7% 급락했고 나스닥도 이 영향으로 1% 급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6만 전자가 깨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선포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결국 어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겠죠. 그나저나 이 사업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사업에 366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내용이 담겨 있으며 참고로 360조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안은 인텔, TSMC,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발표하면서 30년 전에는 미국이 전세계 반도체를 무려 30%나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10%밖에 안 된다며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다. 다시 미국이 돌아온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국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또 6만원이 깨져서 59,200원까지 내려갔는데 야,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궁금증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6만 전전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코스피가 2,500까지 올라왔지만 삼성전자는 사실상 2300 그 위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7월달에는 열심히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도 또다시 최근에는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전망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우려가 이제는 진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도 안 좋다고 하죠. 그 영향을 삼성전자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요 둔화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15%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인 것을 부정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기간 주가가 조금 불투명하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겠지만 PBR 1.1배 수준은 금융위기급이 아니라면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기르분들이 지금 이제 야, 나는 주식 공부도 잘 안 해봤고 어떤 기업이 좋은지 잘 몰라.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만한 기업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쭉 모아가서 나는 예금 적금보다 조금 더 많이 벌면 되지 이러한 마인드라면은 지금 삼성전자 부담없이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많은 기업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장이 희귀한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이런 와중에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 기업들을 매수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삼성전자를 보는 방법도 꽤나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듣기에는 그럴싸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의 말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삼성전자 라인은 충분히 매력있다,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다만 그 말이 지금부터 주가가 급등합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왼쪽에는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의 일봉이 있는데
야,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무려 50%나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에도 드디어 2조 매출 기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바 그리고 셀트라고 하는데요. 이 두 기업은 벌써 전반기에 1조가 넘는 실적을 냈으며 코시국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최악의 상황이 또 닥치더라도 이 두 개 기업은 또 잘해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셀트는 앞으로 추가 상승 기회도 분명 있는데 지배구조 재정비를 곧 마치는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분식회계 이슈도 있었지만 그 이슈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 한번 우리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벌써 30만 마리 판매. 당당 치킨의 판매량이 무섭습니다. 집 앞에 홈플러스가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일 줄이야 진짜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닭이 잘 팔리다 보니까 다른 대형 마트도 지금 현재 치킨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닭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당당 치킨의 판매량은 원래 계획했던 1, 2개월짜리 목표치를 일주일 만에 달성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티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당 치킨을 사려고 줄까지 서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이러한 당당 치킨 플러스 대형마트 치킨들이 튀어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조금 나쁘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야야, 당연히 우리도 알 건 알아.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곳이 만약에 판다면은 당연히 더 싸게 팔 수 있겠지. 미끼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야, 그런데 치킨 가격이 2배나 차이 나는 거, 거의 3배가 나는 거,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이러한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초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치킨 업계는 치킨 가격을 2만원까지 열심히 영차영차 올렸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자승자박 아니었나,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당 치킨이 적자 상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남긴 남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딱 보면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치킨 2만원은 조금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가 또 먹고 살기가 힘든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올해 7월은 가장 더웠어요. 아마도 기분들 당연히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UN 세계 기상기구 WMO는 전 세계적으로 올해 7월이 가장 더웠던 세계 중 하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새해는 바로 16년, 19년 그리고 22년이라고 하는데 뭔가 3년마다 더운 주기가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확실히 최근 3년에 이렇게 몰려있으니까 지구온난화가 맞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결국 이러한 폭염이 이제는 노말이다, 앞으로 더 더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유럽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에어컨 없이 솔직히 못 사는 그러한 날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럽에 에어컨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자리를 과연 LG와 삼성이 잡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겠죠. 자,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지구 온난화 때문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친환경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프랑스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전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당연히 뭔가 하기는 해야겠죠. 올해 또 말만 되면은 러시아가 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몇 기업들은 질문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이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단기간이야? 화력이나 아니면 원자력, 이게 그냥 짱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진짜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은 빠르면 6개월에서 길면은 1년, 풍력은 2년이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면 갈수록 커질 게 확실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우리는 풍력, 태양광, 수소 쭉쭉쭉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른다고 아유 많이 먹었다고 팔 게 아니란 소리겠죠. 다음입니다. 오늘 내일 진행하는 소카 다이어트를 하긴 했는데 자, 수요 예측 흥행 부진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한 소카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공부했던 대로 다른 렌터컵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너무 고평가 느낌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들의 의무 확약도 거의 없는 거와 같기 때문에 일단 이번 공모주는 참패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카가 상장을 강행하는 게 얼마나 소카가 돈이 급하면 이렇게 할까, 이러한 나쁜 시각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길이 쓴 소카를 패스를 하는데 기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달 전쯤에는 B2가 난리였는데 여러분들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B2 때문에 반대 매매가 쏟아지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죠. 그래서 그러한 반대 매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쭉쭉쭉 빠졌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또다시 B2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B2만 느는 게 아니라 곧버스 투자도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시 도전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조금 도전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주식 투자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려다가 결국 시장에서 아웃이 되는 게 아닐까, 수익이 안 좋을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기리스는 당연히 곧버스나 B2는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곧버스를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등부터는 무엇을 샀나 봤더니 최근 한 달간 하이닉스, 삼성전자 5선주, 호성, OCI 이렇게 5등까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놀자의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올해 하반기에 야놀자가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금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야놀자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뭐가 악질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들어갔겠지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상장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놀자는 작년에 10조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그만큼 대여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사라진다면 또 우리에게는 야 소카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어디서 조사를 나갔나 봤더니 바로 조사 4국이라고 하는데 이 조사 4국은 비자금 탈세 혐의가 확실할 때 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놀자가 아마 뭔가 털리긴 털릴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많다고 하며,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나온 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 기분들은 아 이런 상황이구나, 야놀자가 상장하려고 했던 게 조금은 삐걱거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놀자는 독점에 가까운 그러한 지위를 앞세워서 수수료를 조금 많이 걷는다는 비난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 오랜만에 또 관련 내용이 나왔네요. 자, 워렌 버핏 아저씨가 또 옥시덴탈을 매수했다는 소식, 이제는 인수를 진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옥시덴탈은 어제 4%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옥시덴탈은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볼 수 있으며 연초 대비 130%나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야 워렌 버핏 아저씨가 뭐 아무것도 없이 사겠어, 결국은 이 기업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사겠지, 그 말인즉슨 유가가 저유가로 가진 않고 지속적으로 고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90달러에서 100달러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 동일한다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호구가 이번에 오면서 배수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에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빗물이 차오르는 와중에, 빗물이 빠진 와중이 아니라 빗물이 차오르는 와중에 누가 봐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배수로를 직접 손으로 뚫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와중에 배수로만 어떤 아저씨가 정리를 하니까 10분 만에 그 물이 다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만 정상적이라면은 야 이 정도 피해까지는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배수로의 쓰레기를 안 버리는 운동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담배꽁초도 문제지만 특히 비닐류가 진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번 막히면은 답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기름들 중에서는 쓰레기를 당연히 버리시는 분이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배수로의 쓰레기를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다칠 수 있고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이 배수로에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배수로를 넓히거나 아니면 관련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 정부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미리 한번 공부해보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름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닥이 안 보이는 와중에 원래는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 그 맨홀 뚜껑이 수압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이 안타깝게도 거기에 빠져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 실종자들의 가족의 말에 따르면은 빗물 때문에 비틀거리다가 누나가 그 맨홀에 빠졌고 누나를 잡으려다가 남동생까지 단 몇 초 만에 거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혹시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닥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은 막대기 같은 걸 들고 그 앞을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 아마도 우산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정도 비가 오면은 우산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공무원 임금 1,
12% 상승. 자,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기릿은 보자마자 1, 2%는 좀 적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6.3%고 그리고 얼마 전 최저임금도 5%를 인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만 1, 2%만 상승한다는 거는 실질 임금은 오히려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연히 공무원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공무원의 철밥통 매력보다 박봉이라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쟁률이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에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참고로 공무원 노조는 내년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 개최. 오늘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죠. 그나저나 미국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우디가 왜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 봤더니 이 정상회담의 목적이 바로 650조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수주 이야기가 메인일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야, 이거 건설사랑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 이 두 개가 진짜 핫할 수밖에 없는 뉴스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건설주와 원전주가 급등했고 그 덩치가 큰 현대건설이 8% 넘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기적 뉴스가 아니라 11월에 이러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조금 긴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원전과 건설은 미래가 좀 밝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이미 네옴시티에서 터널 공사를 수주한 바 있으며, 참고로 네옴은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래쪽 여기가 네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중국이 대규모 수주를 전부 다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은 역시 한국. 일단 이름부터 딱 한국이 잘할 것 같죠. 바로 조선입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의 절반을 싹쓸이했다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이 와중에 신조선가도 20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실적이 앞으로 조선주가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LNG 운반선 발주가 폭발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LNG 관련 주식이 들썩들썩 하고 있고 신고가까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LNG 운반선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고마진이기 때문에 실적도 매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에 힘입어 과연 조선주 지금까지는 조금 뜨뜻미지근한데 과연 모든 기업이 신고가를 내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PC 삼립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역시 포켓몬빵이야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SPC 삼립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2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8천억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게 포켓몬빵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빵도 당연히 잘 됐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SPC 삼립이 9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한 바 있으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갈수록 휴게소의 사업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유통, 수출, HMR 이러한 사업들 전부 다 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SPC 삼립 주주분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공시가 이상해. 자, 공시는 우리가 그냥 100%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러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이상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시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분기 실적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2분기가 아니라 반기, 그러니까 1분기랑 2분기랑 합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2분기라고 적혀 있어야 될 게 반기라고 적혀 있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완전 반토막이 돼버리겠죠. 1분기랑 2분기랑 합친 실적이 바로 반기인데 2분기 실적을 딱 적어놓고 반기라고 말하면은 거기서는 당연히 큰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게 아니라 1분기랑 2분기랑 거의 비슷해서 사실상 반기 실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분명 3개월 동안 실적이 요밖에 안 늘었어 라고 깜짝 놀라면서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매도했다면 당연히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비락인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이밍도 맞아떨어지게 어제 하루만 4%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 때문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실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당연히 빠르게 수정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지난주일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를 해봤었는데 증권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끼리 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배당률이 주는 안정감 플러스 주가 상승 시기에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차익 실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200 같은 그러한 ETF보다는 증권주를 공부해보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NH투자증권은 키움증권에 대해서 목표주가 10만 5천원을 유지했으며 2분기 실적은 별로였지만 3분기부터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고 좀 긴 투자를 원하신다면 키움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살짝 성장세가 꺾이는 걸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또 몇 년 내로 증시가 회복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배당도 3.4%로 준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